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의 차트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한, 물론 이제 시가 대비해서는 상승을 한 하루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을 한 하루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오면서 그런 긴축에 대한 부분, 그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행보에 대한 약간 우려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혼합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미 증시가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도 하락을 해서 출발했던 하루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중에 미 선물의 약세까지도 겹치면서 미증시가 크게 이제 빠졌을 때 야간 선물에서 그렇게까지 같이 약세를 다시 추가로 결국에 이제 야간 선물은 이제 다음 정규장의 미증시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빠졌으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도 약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공헌을 했던 하루가 어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에서 특정인 그 뭐 리서치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그분께서 100bp, 그러니까 1%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에, 물론 확률은 10%라고 했지만 연준이 인상을 할 가능성 10% 정도로 있다라고, 아니 확률이 10%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0.5% 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다라고도 본다라고도 뭐 평가를 한 부분도 있어. 그게 굉장히 외신의 헤드라인으로 잡히면서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었다. 다만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물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지만,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지만, 아까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1%포인트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의 투심을 끌어내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미증시에서 이제 특정 시간대에 좀 반대 매매들이 나오는 것으로 마진콜이 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좀 체크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 뭐 우리 증시 이렇게 빠진 상황인데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라 코스닥 지수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했고 선물 매도, 선물 같은 경우 막판에 매도 규모를 늘렸어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는 그 매도 규모를 소폭 좀 줄였던 부분이었고,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는 확실하게 여기가 딱 꺾여 내려오고 있죠. 여기 깨지고 120일 이동평균선 깨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저항받고선 지금 점점 하위 이동평균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고 받으면서 밀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여기 한번, 뭐 여기 좀 묶어가지고 한번 구간이라고 하죠. 한번 구간 맞고선 빡 떨어지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일부 떨어졌다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와르르 무너진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쏟아지는 흐름이 좋은 흐름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또 이제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이제 박스를 좀 잡아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무너진 부분이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지금 보시면 이 일봉 차트로만 보기엔 좀 그렇고, 일단 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큰 차트 바로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좀 압축돼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쭉 올라왔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이고 쭉 올라왔고,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고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한번 뭐 양봉 한번 출현하고 계속적으로 음봉이 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봉 기준으로.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꽤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최근에 제가 이제 코스피 15위 종목들 좀 둘러볼 때도 차트 개별 종목들의 차트들이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제 지수까지도 같이 뭐 그런 종목들이 빠지니까 뭐 빠졌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60월이죠. 60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현재 오늘 저점을 좀 형성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살짝 이제
좀 더 당겨주면 이제 60월 이동평균선 지지를 한 것처럼 모양이 형성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볼 텐데 재미난 흐름이 있습니다. 뭐 재미나다라고 하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이제 20월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서 깨져요. 깨지면은 이제 쭉 밀려 내려오면서 시간이야 걸리지만 항상 60월 이동평균선, 60월이란 기간값 5년이거든요. 5년이란 기간값 우리 증시에서 이제 뭐 대선 뭐 주기이기 때문에 뭐 3년과 5년의 그런 약간 주기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주기성에 대한 값의 이동평균선까지 밀려내려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쭉 가다가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또 밀려 내려오고, 뭐 여기는 더 밀려 내려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깨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가깝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 뭐 쭉 깨졌고, 그 다음에 쭉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 올라가다가 지켜내고, 올라가다가 못 가니까 깨지고, 얘는 더 밑으로 내려간 흐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월봉상의 코스피 같은 경우 20월 이동평균선을 깨면 60월 이동평균선까지는 시간이야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좀 밀리는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뭐 톡방에는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2450포인트, 25포인트, 50포인트 그 정도 선까지도 밀릴 여지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들었는데, 뭐 하루 만에 뭐 밀려 내려가면서 그 근처까지 형성을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자리가 깨지니까 여기서 근데 좀 그동안의 흐름과 다르게 좀 잡아줄 만도 했거든요. 이 절반 정도 구간에서 지금 잡아주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려줄 만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 걸려서 이렇게 떨어진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월봉상에서 이제 20월 이동평균선 깨면 코스피가 60월 이동평균선까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동안의 이제 코스피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뭐 더 밀렸다가 가든지 아니면 잡아주는 구간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FOMC 결과가에 따라서 이제 악재 해소성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지금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증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짧게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음봉이 하나 출현했죠. 출현했고, 요 음봉 사이즈만큼 좀 그어보겠습니다. 그거 보고선 이렇게 그었을 때 아직 하락할 만한 폭이 더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요 위치가 대략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좀 넣어보면, 일목균형표 월봉에다 넣으면은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특히나 이 기준선을 넣어보면은 이전에 여기 지금 선이 잡아줬던 요 위치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아쉽게 이제 60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받을 가능성이 있게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하방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역N자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게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다면 결국에 지수가 반등할 때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지수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싼 종목은 대형주들보다는 소형주에 좀 더 많이 있는, 평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 다 싸지고 있어요. 다 싸지고 있는데 거기서 더 싸진 종목은 어느 것이 있을까를 보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시기이다. 아니면은 확실하게 짧은 매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월봉부터 보죠. 코스닥 월봉부터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역시나 지금 여기 역N자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한번 박스를 그어볼까요? 박스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고, 요 정도
또 하필 얘도 여기 일목균형표 예전에 있던 선 여기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750포인트까지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여기서 뚫고 가면은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쌍봉의 우려도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봉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볼까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일봉 차트에서도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와 뭐 비슷하게 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코스닥의 탄력도 이게 항상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이고 뭐 빠질 때도 강하게 빠지고, 그만큼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뭐 질질질 끌려서 이렇게 조금씩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매도 압력 해소하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그림을 좀 봤을 때 좀 뒤집어서 볼까요? 뒤집어서 보면은 차트를 좀 뒤집어서 보면 한 가지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면은 이런 모양인데, 지금 요렇게 둥글게 돼 있고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요 모양이 그러니까 컵 앤 핸들이라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패턴인데, 요 모양이 나오고선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수 차트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이 패턴이면은 그러니까 뒤집어진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건데, 뒤집어진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내려간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차트에서는 그러니까 패턴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시 원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거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컵을 좀 뒤집어 놓은, 컵앤핸드 패턴을 뒤집어 놓은 패턴도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양봉이 나오고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와서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실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특히나 이런 패턴이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심지어 거꾸로 나와가지고 지금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대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계속 미국과 중국의 트러블들, 그리고 약간 바이든의 약간 헛발질 외교로 인한 에너지 값에 대한 뭐 부분들도 뭐 계속 그렇고, 지금 뭐 이란의 핵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사우디 쪽이랑 트러블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분, 또 오늘 오전에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까지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부분을 이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긴 어느 정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 빨리 전쟁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지원하면서도 결국 본인들의 이제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는 굉장히 또 돈을 제재를 받는 국면에서도 원자재를 팔아서 어느 정도 꾸려나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쟁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외국에서 살았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물론 한국 전쟁 이 한반도 같은 경우 원자재의 중요성이,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우크라이나의 그런 뭐 식량 같은 그런 것처럼 막 부각이 되거나 에너지 같은 게 뭐 부각이 되지 않았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거에 생각이 듭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제 젊은 청년들이 완전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죽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약간 반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뭐 작용하다 보니까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뭐 한반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통일을 못 이루고 전쟁이 휴전이 된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당시에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약간 느낌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면서 느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식량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 인플레 압력, 가뜩이나 코로나로 이제 풀어놓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해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있기야 하고 그걸 하려고 굉장히 뭐 액션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 압력이 충분하게 인플레가 발생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압력이 발생하는데 공급까지 제대로 안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로 이미 망가진 공급망도 분명히 있었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야지만 또 각국의 행보들도 보면은 결국 일단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야 빨리 정리가 되길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뭐 인도 그 전쟁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뭐 바라면서 또 우크라이나 편을 들으면서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시각들과 행동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특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원유를 굉장히 싸게 굉장히 구매를 하면서 자국의 실속을 굉장히 챙기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약간 좀 삼척포로 빠진 감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분명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전쟁이 이런 부분 마무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정리가 돼야지 이 긴축기의 충격을 좀 더 그리고 인플레의 압력을 좀 더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풀었던 유동성에 어떻게 보면 아무 뭐 전쟁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해도 결국 긴축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사실상 종식이라고 선언까지 안 했지만 사실상 종식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전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뭐 하방 압력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다. 긴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뭐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냐라고 봤을 땐 그건 또 아니다. 전쟁이 그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분명 미끄러졌던 국면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면에서 이제 그런 부담들이 분명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양하게 복잡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고 상황이고 또 차트적으로도 불안한 감들이 분명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뭐 결론을 내본다면 절대적으로 좀 싼 종목에 대해서 좀 시각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다만 그럴 때는 좀 더 시계를 좀 더 길게 잡으면서 철저한 분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빠른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들고 어려운 시기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장이 반복이고 다만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한 큰 상승이 나왔었던 국면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추가로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도 발생을 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심리를 다스리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걸 견딘다라는 관점보다는 뭐 어차피 지나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그렇다고 너무 무책임한 종목을 이미 뭐 대응의 선을 넘어버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책임한 식으로 종목들을 본인의 자산인 만큼 무책임한 식으로 보면 안 되게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 심리를 좀 다스리면서 시장을 보면서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증시에 대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놓으면 오히려 시장이 좋아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수 차트랑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을 완전히 접을 게 아니라면 항상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잘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